자, 그럼 지금부터 거리청소년 연구조사 공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리청소년 연구조사 공유회 진행을 맡은 시립청소년 이동쉼터 동북 강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해인 2022년 거리청소년에 관해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이 거리청소년 연구조사를 보셨으면 또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공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공유회의 일정입니다. 네, 첫 번째 저희 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소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거리청소년 연구조사에 관한 소개, 그리고 그 연구조사를 진행할 때 연구자뿐 아니라 저희 자문위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문위원께서 저희의 이런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 개인적인 소감을 전달해 주셨고요. 네 번째로는 여기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에 거리청소년 관련돼서 이 보고서 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이동쉼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3가지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섯 번째, 한 줄 한 평인데요. 제가 사전에 여기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를 읽고서 제일 감명 깊은, 제일 와닿는 한 소절과 함께 소감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소감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거고요. 여섯 번째는 사전에 저희가 이 보고서를 보고 저희뿐만이 아닌 그 외부 다른 시민들 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소감을 전달할 수 있게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이벤트 진행 결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더 작은 별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원 또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강 이남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쉼터고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하고 가출 예방 캠페인, 상담, 음식, 건강 지원 및 여러 가지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거리 청소년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아웃리치 사업, 특화 사업, 자원활동과 운영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강동, 강서, 금천, 구로, 송파 이렇게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시립 청소년 이동쉼터 동북권 선생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거리청소년 연구조사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이 됐고 어떠한 친구들, 어떠한 방법, 어떠한 분이 이 연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 도출 를 위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부학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대상은 지금 저희 이동쉼터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문, 지원을 받고 있는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들이었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은 저희는 이제 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동쉼터 소장님, 김은주 소장님 필두로 해서 저희 직원들 참여하였고요. 자문위원인 김미옥 교수님께서 연구조사 참여 청소년 교육이나 이제 인터뷰, 보고서에 대한 자문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조사는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구 대상자 모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문을 한 청소년이었고요. 그 친구들 대상 중에 동의를 한 친구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자문위원인 김미호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 대상자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성교육 또 그냥 프로그램 운영 에 대한 교육들 진행하셨고요. 남자와 여자 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조사 진행입니다.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1대1로 이제 연구자가 아이들을 만나서 2회기 1대1 사전 전화로 인터뷰, 그다음에 1대1 만나서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였고요. 그것을 토대로 결과 도출에 대한 운영 자문을 진행을 하였고요. 격리 방안에 대한 자문, 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보고서 제작 및 여러 유관기관 또 홈페이지에 이제 배포가 되었고 현재 지금 저희가 공유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구회가 보고서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왔는데 과연 이 연구조사에서는 어떠한 결과,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리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가출은 대부분 가정폭력의 피해, 부모의 아동학대, 또래 괴롭힘 등 여러 가지의 부정적 환경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거리 청소년을 생존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가정, 사회, 국가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보호 대상임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거리 청소년의 주거 공간과 생존에 관한 논의입니다. 결국엔 이게 친구들은 집을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리 청소년들은 이제 탈가정 생활의 주거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 이제 팸이라고 하죠.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받다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의도적인 접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주거 공간, 생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결론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거리 청소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쉼터 서비스입니다. 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제 단기 또는 중장기 시설 입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유들은 대부분 이제 엄격한 규칙 또는 이제 자율성이 부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 거기 있는 입소자들과의 마찰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쉼터를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정책이 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거리 청소년들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은 아주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수요자 중심의 쉼터로 바뀔 필요가 있다. 운영 지침과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결론이었고요. 네 번째는 거리 청소년의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인데요. 결국에는 이 거리 청소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이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친구들에게 자립 또는 생계 독립을 할 수 있는 체계들 또 그런 연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망 또는 정보 전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동쉼터 명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모두 갖고 있는 쉼터라는 이름 자체가 나쁜 친구들만 가는 거다. 그리고 장벽이 높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나중에 바뀐다. 이런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채널의 다각화입니다. 우리 결국에는 여기 오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옵니다. SNS도 있고 지나가다가 오고 친구 때문에 오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오게 되었지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다각적인 홍보 채널과 홍보 방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런 지원 체계를 다각화하다 보면은 좀 더 촘촘한 지원 체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계신 선생님들의 처우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 6가지의 결론 제언들이 있었는데요. 이 외에 자문위원 김미옥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이죠. 이 연구에 대한 소감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요. 연구를 하기 전에 청소년 고정형 쉼터는 선호하지 않았지만 이동형 쉼터를 선호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이 동네에 이 쉼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시간이 지나도 거기엔 더 작은 별이 있어라는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함이나 안심되는 것으로 작용됐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쉼터들이 편안하게 된 존재들은 선생님들 덕분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고 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처우 개선들이나 노동 환경들이 좀 더 나아진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오래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이 연구 외에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 자체는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데 그 청소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뭐가 있든 결국 선생님들이 매우 중요한 동기이자 계기인 것 같다고 꼭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는 것들이 노력이 헛된 게 아니고 또 지금 말한
용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 속에서 기운도 얻고 아이들에게 힘도 얻고 자부심을 갖되 대신 정체하지 않는 아이들과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의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무언가를 창출해내야 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그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걸 쳐내고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버리더라도 아이들에게 우리의 특성에 맞는 거리 청소년, 가정박 청소년에게 맞는 것들이 좀 더 지향해서 심화적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감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이동쉼터 동북 선생님들에게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저희 더 작은 별이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3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6분 중에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요. 네. 저는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확실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라던가 여러 기관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더 작은 별만의 무기가 일단 아웃리치를 가고 청소년들, 거리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더 자주 다가가는 게 제일 큰 무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므로 저희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하면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가 결론적으로 중요하다. 소통 채널의 다각화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여기를 자주 오는 이유가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저는 보여졌고요.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선생님이 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작은 별 선생님들이 다른 기관의 선생님들도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겠지만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는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걸 도와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본인들이 솔직히 요즘에 아이들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잖아요. 뭔가 게임을 하고 뭔가 놀고 싶어서 오는 친구라기보다는 선생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친구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특히 초딩은 놀지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저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고 이 좋은 선생님들이 이 기간을 떠나지 않게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처우 개선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하지만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올해 이곳에서 근무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진 만큼 아이들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저희가 어떤 네. 네, 저는 청소년들이 처음에 여기를 찾아오게 된 계기 뭐 이런 거를 연구조사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되게 사소한 걸 가지고 뭐 핸드폰을 꽂기 위해서 아니면 뭐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 되게 신기한 곳이 있어서 구경 갔는데 선생님이 인사해서 한번 들어와 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로 찾아와서 있다 보니까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자기가 잠깐이라도 뭐 놀거나 쉬거나 하면서 말 그대로 청소년 쉼터가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계속 더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신기한 건 그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한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런 곳이 있으니까라고 소개해서 오는 청소년이 다수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연구조사에 나왔던 얘기처럼 이런 곳은 이런 곳이야 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키워드 그게 뭐 마음의 주요소가 됐든 뭐 이벤트처럼 나의 삶의 이벤트가 되는 곳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좀 늘어나면 어떨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자기 얘기들을 담는 것처럼 여기저기 좀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처럼 여기저기 이런 곳이야 생각한 것처럼 쉼터는 뭔가 가정박 청소년을 포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쉼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떤 청소년이든 그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청소년이든 놀 수 있고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더 많아져서 거기를 떠올릴 때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가 더 많아지는 쉼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 아까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찾아와서 발전이 되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가면서 아이들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짜잘짜잘한 걸 얘기해 주신다는 거에 이어서 이제 소장님께서는 그 홍보, 그다음 매개체, 그 이후에 저희의 뭔가 아이들에게 관심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답변 또 네. 저는 저희가 어쨌든 근거리나 원거리 아울리치를 나가잖아요. 이럴 때 저희를 소개하는 문장이 좀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 약간 서포터즈나 저희 실무자가 직접 나가서 아울리치를 할 때 1, 2분짜리 PT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게, 이 청소년들이 버스로 오기까지는 많이 걸리잖아요. 유의까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쨌든 이동쉼터에 대해서 빠르게 뭔가 소개를라도 해줘야 이 사람이 여기에 올 텐데, 그 과정에서는 그냥 우리 이거 명함이니까 명함에 있는 내용을 봐달라라고 하는 게 조금, 물론 그 청소년들은 뭐 사탕도 주고 하니까 뭐지 싶긴 하겠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제가 PT라고 말해서 뭔가 너무 거창한 자료가 될로 생각하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가 적어도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도로만 뭔가 그 생각 틔우기 정도로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청소년들도 더 작은 별 갈 건데 같이 갈래 했을 때 더 작은 별이 뭔데? 라고 또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때 더 작은 별은 이런 곳이야 라고 확실하게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랑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T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뭔가 과하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아마 캠페인의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뭔가 만드는 건 뭐 저희의 몫인 거죠. 저희의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뭐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저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이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뭔가 문화적인 거, 그러니까 아이들의 뭔가 빨리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속도감, 좀 더 막 먼저 가서 우리가 이끌어주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좀 밀어주는 정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 혹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안 한 분, 네, 고은쌤 한번. 우선 청소년은 너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존재고, 사실 뭐 앞서가기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우리도 열린 사고를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고 또 거기서 답을 찾고 그 답을 반영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관심인 거죠. 뭐 아이들의 속도를 저희가 뭐 SNS나 온라인 그런 문화적인 거를 선도하고 따라가기에는 힘들게 더 현실적으로 크다 보니, 그렇다 보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 아이들도 저희의 안부를 묻고 저희도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관계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아마 같이 걷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속도감이 맞춰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최영준 선생님께서는 해주실 말씀이? 네, 이 속도감 이야기가 SNS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위터, 우리가 트위터를 안 해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떤 청소년이 우리 기관의 트위터를 봤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청소년이 정말 많다. 자기도 트위터에서 헬퍼를 구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또
안 좋은 환경이 많이 노출된다라고 해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청소년을 보호하건 발굴하건 홍보하건 그런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건 어떤 놀이건 문화건 이런 거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다 크게 보면 청소년 문화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자. 그래야 청소년의 속도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저희가 분석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는 거, 소통하고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고 속도를 좀 맞출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트위터를 좀 활성화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 종합적으로 아까 끝에 말처럼 결국엔 관심을 가진다면 속도감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가정밖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더 작은 별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앞에 이야기와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협업인 거죠. 저희가 연계해주고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다음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여러 가지의 길을 뚫어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뚫어주는 게 한마디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의 최종적인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그 일을 하는 또 다른 타이틀이 거리 상담 전문가? 거기에 거리에서 만나는 청소년, 그 거리에서 만나는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일 수도 있겠고, 그냥 하굣길에 만나는 청소년일 수도 있겠고, 학교 밖 청소년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생애 주기적인 차원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청소년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이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필요한 지원, 필요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연계하고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의 거리 상담 전문가가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불리워질 수 있는 타이틀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살펴져야 할 이슈, 거리 청소년들을 만나게 될 이슈들은 되게 다양한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성착취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겠고, 가정폭력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슈일 수도 있겠고, 여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가정막 청소년을 생각할 때 거리상담 전문가로서 거리 청소년들을 함께 만나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거리에서 만나는 거리 청소년을 만나기 때문에 거리 청소년과 어떠한 이슈든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상담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저희가 그만큼 연계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저희가 그런 거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사실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이제 이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친구들은 자기가 이 친구들이 가출한 이유, 이거를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보면서 이 친구가 밖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그 환경.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럼 나오지 않고 있으면, 그곳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진짜 부모님한테 맞아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이 친구 진짜 비행 청소년이냐?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은 그 인식들은 가출한 친구들은 비행 청소년 이거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계속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나 비행 청소년 아니에요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청소년들은 이유가 있어요라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주고 시민들에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는 대변해 줄 수 있는 그중에 진짜 비행 청소년도 있겠지만 아닌 청소년들에서는 약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자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인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세 개의 질문의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자면 인식 개선, 홍보,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심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쉼터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아울리치가 필요할 것 같고 홍보는 보통의 채널 다각화 그리고 네트워크는 그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그 거리 상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지식들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수요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네 가지가 좀 주요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저희 연구 보고서를 보고 저희 직원들, 저희 실무자들의 한 줄 한 평이 있겠습니다. 한 줄 한 평은 이 중에 제일 뭔가 감명 깊거나 와닿는 한 문장과 그걸 선택한 이유, 이 연구 보고서를 읽고 난 소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 한 줄 한 평입니다. 진짜 그냥 몸이 머무는 것 뿐이지 마음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몸이 위험한 게 나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누구실까요? 네, 더 작은 별 박윤희입니다. 일단 제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되게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왔다고 써 있는데, 그러고 다양한 곳에서 머물면서 하루를 버텨간다라고 나와요. 근데 다들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 어른들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가 만들었고 그런 사회 일부에 쉼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쉼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거나 믿지 못한다거나, 이제 쉼터에서도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러고 사회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더 와닿았던 것은, 이렇게 부정적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 보니까 쉼터가 더 어색하고 더 불편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쉼터가 보호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쉼터에 와서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 마음을 열고 그러므로 자립을 위해서 조금 더 그 청소년이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정말 사회의 안전을 위한 보호만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쉼터에서 많은 종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의 실상에 대한 이런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더 읽고 그런 방안을 조금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쉼터에 대한 인식도 결국 어른이 만든 거고, 결국 아이들이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도 결국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쌤은 계속 계시니까 라는 걸 강조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그 쌤은 계속 계시니까가 제일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있으면서 그 쌤이 계속 있으니까 본인이 계속 온다. 근데 그 쌤이 떠나면 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아이들이 좋은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없으면 없어지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또 이런 좋은 어른을 어디서 만나지? 이런 고민을 아이들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어른이 자기에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선생님 얘기 다 들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어느 분야 다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일들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마음도 많이 쏟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그 자리에 아이들을 만나줬으면 하는 그냥 바람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박윤 선생님이랑 내용이 제가 느끼기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믿을 만한,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 많아지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두 분의 공통적인 마음이 제가 이 들으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사람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저도 비슷한데 여기 더해서 경찰을 가장 피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아직 사회의 편견이 가출을 비행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가정 복귀를 우선시하는 그런 프레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이유가 사실 가정 불화나 갈등으로부터 생존을 위해 벗어난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홀로 길을 헤매는 것이 사실 순탄치 않은데 그 길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진정 원하는 길은 무엇인지 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면속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이 세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다음은 이동쉼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청소년들이 좀 쉬어갈 수 있고 힘들거나 상담할 때 받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 곳,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어르신들도 자녀가 있다든가 손주가 있다면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더 작은 별 김예지입니다. 네, 제가 이걸 골랐는데 약간 앞에 질문 3가지 했던 거랑 조금 더 맥락이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동쉼터를 알리는 거는 청소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에 조금 지난 시기 동안은 뭔가 그런 생각이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거였는데 이게 진짜 청소년과의 대화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답이다 보니까 진짜 이거를 청소년과 대화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이동쉼터를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다. 이게 진짜 청소년의 필요 욕구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이게 소통 채널에 다가 그 부분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아울리치 갈 때 청소년이세요라고 하면서 청소년에게 먼저 그 명함을 나눠주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시민들한테도 저희는 이런 기관입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울리치 대상이 꼭 청소년에만 국한되어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에게도 이런 걸 계속해서 알린다면 이동쉼터 더 작은 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 하나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예지쌤 얘기의 결론은 인식 개선, 뭔가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쉼터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동의의 선상이 될 수 있거든요. 뭐 똑같다고는 못하지만 결국은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곳이고 이동쉼터도 결국 아이들 와서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리치 돌 때도 일반 청소년들 꼭 대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우리 이런 기관이에요 라고 하면서 같이 드리는 것도 저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개선과 홍보에 저희가 좀 더 힘을 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짜 세상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안 돼 보이죠 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건 이제 심야 때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평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를 보고 아 이거 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너네가 지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도 만약에 내가 뭐 위기 상황이 있어서 혹은 집에 불이 나서 119를 불렀는데 소방관 선생님께서 피곤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들킨 것 같아가지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좀 더 전문 직업인으로서 들키지 않아야겠다. 포커페이스는 장난이고 진짜 지치지 않게 좀 다들 다 같이 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고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꼭 새겨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만약에 가출 청소년이 이제 집을 나온 상태라 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집에 들어가라고 강요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집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건 걔네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불편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고만 치지 않게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건 이제 저와 소장님이 같이 뽑아준 글귀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떠왔던 이유가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의 다짐이자 뭔가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뭔가 아이들에게 항상 뭔가 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그치기보다는 이해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다그치기보다는 좀 더 회유하거나 이해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집 밖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었을 거고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일 수도 있겠으나 그랬을 때는 이유가 뭔가 그런 배경이 뭔가 그런 맥락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집 밖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투 혹은 고민들에 대해서 한켠에서 좀 살피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어떤 입장이 있어야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청소년을 그러니까 좀 약간 대상화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라고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입장으로 좀 더 다가가서 그 입장으로 내가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이 문장이 들어왔었던 거고요. 그렇게 고민이 돼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 중에 집을 나오는 순간 안전하지 않다가 왜 그런 거야라고 당위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좀 더 안전하거나 거처에 머물 수 있거나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걸로 되어지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집을 나오면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선택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생할 만큼 해야 돼. 이런 맥락이 아니고 그런 사연들 안에 있는 입장으로 어떤 것들이 고민이 돼서 나왔을 때 좀 더 그 입장으로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구조로 그런 안전 기반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을 그리고 정말 집 밖을 나올 수밖에 없는 탈출을 해야만 하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안에서 이 얘기가 나는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할 때 그게 정말 지옥 같은 혹은 지옥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대상이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해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 이걸 자꾸 곱씹게 되는 문장이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다. 그리고 그런 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갖춰서 지원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도 연장선상에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내용이어서 이 문장을 꼽았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7명의 이제 한 줄 한 평을 들어봤는데요. 저희뿐 아니라 또 이제 저희가 SNS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혹시 이거를 읽어보셨다면 소감이 있으면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남겨주셔가지고 몇 가지 댓글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인스타에서 진행을 했고요. 인스타에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총 4분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박윤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연구 결과가 청소년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참여자 6명이 말한 대로 이동쉼터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점차 채워나가면서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쌤이 꼭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동쉼터에 대한 거리 청소년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 좋았어요. 마지막 최영사님 제일 긴데 이거.
13세 이하 청소년의 쉼터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놀랍네요. 어린 청소년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가정 내에서 괴로움을 벗어나 안정감을 찾고 믿을 만한 어른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지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댓글이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건 선한 영향력, 안전망, 뭔가 그런 아이들의 안전 보장되고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네 분은 SNS 이벤트이므로 추후에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아마 DM을 따로 드리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댓글로 남겨둘 테니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SNS 이벤트까지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오늘 공유회를 통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더 작은 별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좀 더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행복할 수 있게 그걸 안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의 이야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이 앞으로 저희의 모든 이야기들과 소장님의 생각을 함께 담아서 뭐 제가 지금 청소년 입장과 실무자 입장을 써놨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구애 없이 앞으로 더 작은 별에게 뭐 바라는 게 될 수도 있죠. 저희에게 바라는 거 또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들이 거리 청소년들의 그 연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여기에다 담아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 삶이 뭐 길든 짧든 자기 얘기를 풀어서 어떤 삶의 과정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자기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더 작은 별하고 만나면서 견딜 수 있었고 넘어갈 수 있었고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거리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지를 건네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감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삶의 주체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경험이 한순간에 딱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좌충우돌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함께 만나면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른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어른으로 여기서 좋다는 게 뭐 의미 해석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함께 지지하고 성장하는 차원에서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로서 같이 성장하는 차원으로 도움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뭐 저희가 어른이어서 혹은 저희가 조금 뭘 더 알아서가 아니라 그이들의 삶 안에서도 본인들이 해낸 것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보탤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보태서 같이 성장하는 차원으로 주체자로 청소년들을 좀 바라보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 구조적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저희도 고민하면서 만들어 보는 것으로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더 작은 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같이 성장하자라는 키워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청소년보다 사실 한두 발짝 앞서 있는 거지 그 친구들과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좀 더 같이 성장하고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노력을 해서 우리도 성장하고 그 친구들이 성장함으로써 저희가 그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저희의 일에 대한 시너지도 얻게 되고 하는 방향으로 다 같이 힘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한 해에 진행했던 연구조사를
이렇게 공유회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참 다양한 이야기 듣고 다양한 의견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다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상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